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미국의 소비와 경제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현재 열리고 있는 미 FOMC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적 완화 유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새벽 마감한 미국 다우와 또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205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FOMC에서 양적 완화 유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낙 우세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유지가 나오게 될지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어제 205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현재 20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시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유입됐던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워낙 장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순매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우세하고요. 오늘 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매수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흔들림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현재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최근 주춤하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2050선에서 기분 좋게 마감을 지었는데요. 또 시장에 이제 눈이 쏠렸던 10월 미국 FOMC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시장의 기대대로 양적 완화 유지가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 유지 기대감은 오늘 새벽이 마감이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미쳤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10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는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4.88포인트 빠지면서 20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유에는 바로 외국인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던 외국인 44거래일 만에 오늘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꽤 많은데요. 1,300억 원가량 매도 물량을 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3억 원, 93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2.11포인트 오르면서 536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이 바로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이어서도 오늘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11억 원 가까운 매물을 출해내고 있는데요. 그 매물 출해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오늘 동반 56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만 코스닥에서 62억 원 정도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장주 삼성전자, 외국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은 또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0.13% 오르면서 150만 원 가까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포스코는 3일 만에 반등 움직임을 보였다가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내년 실적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외국계 매도세 이틀째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만 부하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동서만이 약 부하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부하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다음과 메디스톡스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이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55,000원의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하락 마감을 했던 외환시장, 내고 물량과 또 개입
경계의 양방향에서 움직이면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0.18%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움직인 1,062원 50전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은 따끈따끈하게 오르고 있는 특징주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롭템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장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코스피의 상장 첫날입니다. 시장의 대어로 손꼽히면서 상장 첫날부터 아주 혼조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이 급등하다가 현재는 6%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3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 꼽아봤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에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8% 가까이 급등하면서 31,0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CJ 프레시웨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함께 올해 영업이익을 또 축소하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5% 하락하면서 27,000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게임주 중에서 꼽아봤습니다. NC소프트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게임주 그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NC소프트 이 중국의 블레드앤소울의 인기에 흥행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경남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요. 두 번째 워크아웃에 진행됨에 따라서 오늘 하한가 직행한 모습입니다. 1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풍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과 함께 방산 사업 부분의 높은 성장성 또 구리 가격 안정세까지 반영이 되면 향후 전망은 더 좋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28,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효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받았죠. 이런 벌금을 내는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가다가 지금은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71,0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신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따라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5% 가까이 하락하면서 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말에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0.92% 오르면서 4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32,000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수요일장을 이끌고 있는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제한적인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 FOMC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은 원화 강세 시 대체로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순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1,050원 선까지 내려간 현재 외국인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변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철도 차량 제조업체 현대로템이 오늘 상장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상장 규모로 일방 청약 모집에서 2011년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던 YG엔터테인먼트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보이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3분기 어닝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폭이 돋보이는 개별 종목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함께 풀이해 주실 분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요일장의 키워드 네 가지를 화면을 통해 만나봤는데요. 네. 이 가운데 차장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이슈 어떤 것들인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원화 강세.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이 계속해서 좀 빠지다 보니까 시장 개입까지도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와 관련해서 외국인들 그 매매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하나 꼽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장 전부터 지금 굉장히 좀 열풍이었는데 현대로템 뭐 가격적인 부분 이런 매력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뭐 계속되고 있는데 뭐 종목별로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원화 강세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그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가 장 막판까지 다시 한번 순매수로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럽계 자금들이 이탈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장 초반에는 그런 유럽계 자금들이 좀 이탈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패턴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심은 좀 드는 게 기존의 패턴들보다는 좀 매도 강도가 조금 더 센 게 아닌가. 물론 장 막판까지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좀 기존의 매도보다 좀 세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심을 했다라고 아직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좀 한 번 더 관망을 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IT나 경기 민감주, 자동차 쪽에서는 지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봤을 때 오히려 그 환율 하락보다는 상승 시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 대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장 전부터 지금 현대로템 상당히 좀 열풍이었는데 경쟁률이 한 68대 1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3조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요. 연매출이 작년에 한 3조 1,100억 정도 나왔고 지금 올해 한 3조 3천억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매출 대비해서는 뭐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로는 지금 열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 부여가 좀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고 오늘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는 지금 한 30분 전에 보니까 기관은 한 200만 주 이상 매도, 외국인이 230만 주 매도, 그리고 기관이 한 2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공모주 펀드라든가 이런 기관 쪽 아직까지는 뭐 보호 예수 때문에 로스컷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물량들이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한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어닝 시즌 지금 미국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했던 기업들이 실적 쇼크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훈풍을 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뭐 최근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이상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 뭐 적자 전환하고 이런 좀 서프라이즈보다는 이제 쇼크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역발상적으로 좀 투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도 뭐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지금 차익 실현했는데 조정 시에는 좀 그런 역발상적인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뭐 예를 들자면은 좀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좀 환율 하락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수급 부분에서 좀 어떤 이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좀 중국 경제 살아난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금호석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같은 그런 화학주 쪽에 좀 전망이 좀 좋다. 이런 종목들을 역발상적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하락했을 때에도 IT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더 환율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이때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역발상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도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업종으로는 화학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다시피 현대로템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 46% 올랐습니다. 오늘 잡을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있는데 각 증권사마다 리포트가 다른데요. 차장님께서는 목표 가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 상장 전에 증권사 레포트를 좀 살펴보면 하나대투 같은 경우에 45,000원, 그리고 전체적인 증권사 평균으로 한 33,000원 정도를 목표가가 나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33,000원 정도, 3만원대 초반을 예상을 했습니다. 뭐 오늘 생각보다 시초가가 좀 세게 33,700원에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제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린 어떤 독점적인 어떤 열차 사업, 철도 사업과 관련된 그 독점적 프리미엄을 좀 부여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룸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호에서 풀리는 기간 2주 후부터 이제 나올 물량들이 좀 있고 그렇다 보면은 상승폭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가파르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주 후에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11월 둘째 주 이후의 흐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5장 전략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시장이 꺾였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확정지어서 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좀 조정 시,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라고 봤을 때에는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겠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다만 이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되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쪽과 이제 현대자동차를 그쪽에 이제 자동차 업종. 저는 오히려 이쪽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주도주 위주로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경기 민감주, 즉 환율 하락,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 10원 빠지면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날아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환율 한 100원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봤을 때는 뭐 환율이 올라갔을 때에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 하락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소재 수급 부분에서 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소재 섹터 쪽 매수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사실 좀 코스피 대비해 상당히 좀 그동안에 부진을 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뭐 헬스케어 관련돼서도 2015년부터 원격 진료가 허용된다는 그 입법 예고안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들 코스닥 개별주 매매도 좀 유효하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SFA라든가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 뭐 파트론 같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어제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6% 이상 뭐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쪽으로 이제 개별주 쪽에 그런 트레이딩도 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위주로 매수 관심을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를 조정 시 매수해보자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 눈이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해서 혹은 최근 많이 내려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좋을지 참 관심 가시는 종목들 많을 텐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해드리고요. 전문가의 눈에만 보이는 매력 종목까지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핫한 종목들부터 여쭤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전에 강동석 아나운서 네. 혹시 보톡스 맞아보셨나요? 저도 아직 보톡스를 맞을 나이는 아닌데요. 보톡스에 네. 대한 관심이 많고 저희 좀 어머님도 좀 보톡스를 맞춰 드려야 되나 이런 관심이 좀 있어요. 네, 이거 봐요. 남자 네. 아나운서들도 이렇게 네. 젊은 아나운서분들도 보톡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종목은 그래서 네. 메디톡스입니다. 이 종목 혹시 아시나요? 이 보톡스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할 수 있죠. 메디톡신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필러도 만드는 회사인데요. 보니까 2011년 10월부터인가요? 주가가 무려 700%나 급등했다고요, 멘토님. 지금 사볼 만한 가격대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메디톡스는 말씀하신 대로 뭐 급등을 했죠. 굉장히 뭐 인기주 중에 하나다. 말씀하신 대로 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뭐 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 성장주에 무섭다. 성장주라는 것이 역시 주가가 정말 그 꿈을 먹고 산다. 주가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산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메디톡스가 그런 뭐 성장성 너무나 좋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로 분석했을 때는 좀 비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성은 좋지만 지금 일단은 좀 비싼 상황이에요.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좋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면에는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디톡신이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이런 매출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메디톡신의 피부 미용 분야의 어떤 판매 영업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신고가를 지금 보이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체 개발한 필러의 신규 매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추세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10만 원 선에서 2차 상승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흐름을 보시면 어쨌든 굉장히 강세라고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흐름상으로는 지금 외국계 매수, 특히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계 매수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메디톡스는 무려 이제 1조 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지금 시가총액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총 자산은 1,500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자산 총계는 한 1,500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 인기가 많은 거는 지금 올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쪽으로, 특히 4분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굉장히 매출이나 그 다음에 순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4분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뭐 한 700억대까지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그대로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실적 가치는 상당히 성장 가치나 실적 가치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고, 다만 자산 가치 면에서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싸긴 하지만 외국계 매수와 성장성이 기대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요. 매수 관심가는 일단 17만 원 선 이하,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17만 원 선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타진해보는, 워낙 좀 신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응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책정하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 19만 원 정도,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의 목표가가 나와 있는데 한 19만 원 선 정도로 일단 목표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싼 가격이라고 진단해 주셨지만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17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 괜찮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9만 원이었습니다. 네.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수익을 내셔서 또 보톡스도 맞고 이뻐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가 우려가 되지만 파트론은 주력 제품의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앞서 최희승 차장께서도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수급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현재 가격이 전일 대비 급등한 것을 감안하고도 좀 싼 가격이라 볼 수 있는지요? 궁금한데요. 네, 파트론은 일단 가격은 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파트론은 주가가 싼데 분명히 펀더멘탈은 싸지만 주가는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고요. 아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또 상당히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인기도라든가 꿈을 먹고 사는 증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펀더멘탈 상으로의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파트로는 지금 주가는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한 3개월째 계속 16,000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랫동안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한 25,000원까지 최근에 상반기에 좀 갔다가 큰 폭으로 좀 내려왔는데, 역시 뭐 휴대폰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또 단가 하락 인하 압력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론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인 그 안테나, LD 안테나의 탑재율이 여전히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문제는 주가의 재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휴대폰 부품업체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일단 실적 개선 효과가 계속 실적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는 정상 수준으로 재평가를 좀 기대해보자는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급 개선과 추세입니다. 수급이 좀 더 개선이,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입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추세상으로 보면 17,000원 이상의 안착이 좀 필요한 그런 주가 흐름입니다. 횡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상승도 사실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에서 상승 돌파라든가 어떤 안착되는 어떤 중요한 지지대 가격에 안착되는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싼 주가이지만 추세를 좀 보자, 추세와 수급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파트론은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뭐 파트론당 9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요. 수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예상이 한 1,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자산 총계도 한 5,7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이나 실적 가치는 무리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성장 가치죠. 성장에 대해서 역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시세 상승은 역시 추세가 좀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펀더멘털 관면에서 매수가 관심되는 매수 관심가로는 17,000원 이하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최근에 반등을 시도했던 가격인 1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로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수급도 뒷받침돼야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파트로에 대한 실적 내년까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내년까지 실적 전망에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 삼성전자도 상반기 동안에 120만 원 선까지도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만, 역시 휴대폰에 대한 어떤 그 성수기 진입, 이제 더 이상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약간 그 부정적인 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마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휴대폰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런 우려감이 가신다면 충분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폰 시장이 벌써 과부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성숙기다 더 이상 좀 팽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은행주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네. 기업은행을 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은행주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좀 올랐는데, 워낙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월봉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거의 바닥 수준에서 좀 헤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은행주들은 저평가 해소라든가 또 수급이 좀 유입이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제 외국계 매수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원화 강세 측면에 대한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내수주에서 은행주를 좀 관심 갖고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3분기 어떤 실적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또 주가가 좀 오른 상태고요. 또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화 강세 부분이라든가 또 순이자 마진이 어느 정도는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 여부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동안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주 정도를 외국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은 당연히 은행주들은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는 싼 편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6조 8천억 정도 되는 상태고요. 올해 예상되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1조 원이 넘었었어요, 순이익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올해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 한 8천억대 정도 수준의 순이익이지만, 워낙 은행주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흐름에서는 지금 반등을 좀 13,000원 언저리 부분까지 시도를 했다가 좀 내려오는 상황인데, 일단 저평가를 감안해서 매수 관심가는 12,000원 초반선, 어제도 살짝 흔들렸습니다만 12,000원 초반선이 유력한 가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융주 가운데 기업은행을 오늘의 매력 종목으로 발굴해 주셨습니다. 네. 매수 관심 가격은 12,000원대 초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으로 정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금융주 가운데 기업은행을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지수 상승률, 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KB금융이라든가 이런 대장주에 비해서 상승률이 약간 좀 적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 은행주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 정도를 감안했을 때 기업은행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흐름 자체는 은행주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은행주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전체적인 은행주 흐름과 같이 좀 하는데, 특히나 이제 펀더멘탈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봐서 기업은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른 금융주의 움직임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덜했기 때문에 기업은행 지금 투자해 볼 만하다, 투자 매력 충분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직 22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해 증시 어제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 3중 전해가 내달 9일 개최될 텐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현재 상해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0.24% 하락한 2124.14포인트에 장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중국에서의 공개시장 조작으로 130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발표와 함께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였었지만 중국의 상해 리보 자체의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담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행 간 채권 시장의 금리 채권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금리 상승이 결국 이번 위안화 자금을 공급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크지 못하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증시의 하락 물량들이 좀 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3중 전해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이런 3중 전해와 관련된 테마 업종들이 최근 들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이러한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과 함께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3중 전해에서 나올 만한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다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증시의 이러한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할 거라는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산화 제한 완화 정책에 따른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분유 업종들 그리고 기저귀와 같은 이런 유아 관련 업종들에 대한 테마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 기조가 당분간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답답한 흐름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가치 투자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엄선된 종목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릴 종목까지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순서입니다. 네, 수요일 이 순서에는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가치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조선업종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조선업종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도 업종은 조선화학 두 개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두 업종 모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대규모 해양 플랜트와 LNG선 또 PC선 등 선박 발주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어서 수주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량뿐만이 아니라 선가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외형뿐만 아니라 이익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어 주가에 현재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량 증가와 성가 상승 추세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수주 목표를 120%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과거 사상 최대 수주액을 수주액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업종이 최근에 좀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는 최근 올해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은 특성상 발주 후에 2년 정도 지나서 실적이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은 사실은 2년 전에 저가 수주했던 실적이 지금 현재 잡혀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악재가 매물로 소화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선업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그 조선업종을 가치 평가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선주와 같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하는 그 경기 민감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그 최근 연도 또는 뭐 내년도의 PER 또는 뭐 PBR 등의 수치만 보고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보다는 그 거시경제 변화와 발주량 및 성과 변화를 보고서 업황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올해 2013년도 올해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3분기가 3,0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과거에 2012년도 12월 그 4분기에 514억 원이었고 또 그 다음 분기에 3개월 만에 3,7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업황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발주를 받은 배가 완성이 돼가면서 그에 따라서 받는 그 수주 대가 금액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과거 실적이고 지금 현재 반영될 것들은 앞으로 지금 수주받는 것들은 2년 후에 영업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후에 영업실적을 가지고서 지금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조선업종의 가치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요, 2013년도에 EPS 주당 순이익은 1,401원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 과거 실적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수주가 많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 따라서 증가하면서 지금 배값을 많이 올려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약 13,000원, 그리고 올해 받은 수주 그 금액이 2년 후인 2015년도에는 18,700원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는 2015년도 EPS 또는 BPS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가치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PBR을 보시면은 올해 PBR은 PER은 25배가 돼서 굉장히 좀 시장 평균에 비해서 높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지금 가치가 굉장히 현대중공업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 가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수주받은 것을 2년 후인 2015년도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약 1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20배, 2015년도 14배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아까도 EPS는 경기 민감주,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기 민감주는 그 분기별로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평가하실 때 EPS보다는 PBR로 평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도 BPS 20주당 순자산 가치 BPS 279,402원에 적정가 1.18배 정도를 곱해서 현재 그 내재 가치 또는 목표 주가를 약 33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보시면은요. 오늘 가격이 약간 조정을 이렇게 이제 3분기 영업실적 우려 때문에 29만 1,000원까지 갔다가 25만 원 선까지 내려오고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26만 4천 원 보합 근처에서 이제 매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33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 대비 내재 가치를 봤을 때 약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어요. 내년이 아니라 이제 2, 3년 후에 상황을 내다봐야 한다 강조해 주셨는데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도 한 2, 3년 후의 상황 미리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이제 맞습니다. 그 조선업종 중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업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대우조선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다른 타 기업들도 비슷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수주량이 많이 지금 발주를 받고 있고 업종 내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전 세계 조선업종 중에서 가장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력이 가장 좋은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발주 경쟁에서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발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네, 발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현대중공업 현재 매수가에서 관심 가져볼만 하고 목표가도 33만 원 설정해 주셨는데 손절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기 손절가가 지금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이게 26만 4천 원이 아니고요. 그 여기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60일선 정도 되는 가격이 약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 61선을 지지받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3일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에도 약 61선 근처에서 강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제 24만 원대를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원이 만약에 깨지면서 어떤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 급하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종가 기준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종가 기준 61선 24만 6천 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었고요. 네. 지난주까지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 짜잔 나왔습니다. 네. 대덕 GDS, 국도화학 그리고 풍산까지 담겨 있는데요. 각각의 비중이 10%씩입니다. 현금 비중은 70%고요. 수익률 열어보겠습니다. 자, 10월 2일에 편입했던 대덕 GDS 현재 2.6%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국도화학이 16일에 편입을 했었는데요. 현재 5% 가까이 수익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산 23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23일 편입을 했는데요. 2.6%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차분하게 수익률을 내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가운데 AS 받을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우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풍산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산이 이제 어저께 장 끝나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이 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56.9% 증가를 했고요. 시장에서 원래 약 236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보다 대폭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약 3%대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주력 제품이 이제 구리 관련 제품인데요. 구리 관련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보다는 방산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3분기 영업 실적에 반영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력 제품은 방산 부분보다는 주력 제품인 구리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이 일단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제품에 관한 그 영업이익은 국제 구리 가격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이버에 구리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약 0.76% 올라서 톤당 7,215달러로 이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1년 차트를 보시면은 6월 달에 이제 6,600달러 근처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고 최근에는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산의
미국 지역 자회사가 있는데요. 네. 미국 쪽의 자회사가 예전에 그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가 최근에 구리 가격 반등과 수요 증가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영업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풍선하던 AS까지 네. 받아봤습니다. 제가 대덕 GDS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수가가 19,500원이었고 손절가가 19,000원 좀 타이트합니다. 현재 가격에서 한 2만 원 선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예, 그 대덕 GDS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일 가장 먼저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한 3주째 됐는데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지금 약간 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2만 주 밑으로 해서 거래가 그렇게 크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맞아요.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약간 관망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마트폰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고요.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이 한번 짚어보고 가자라는 그런 이제 지금 시장의 관망세 때문에 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전후쯤 해서 한번 실적을 확인한 후에 4분기 예상치를 보고서 아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그 3분기 실적을 좀 점검해 보시는 그 관망으로 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네. 보유로 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 GDS 실적 확인 후에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새롭게 조선주 현대중공업을 편입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